네,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말까지 뭐 시장 흐름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을 좀 선택하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2012년도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. 오늘의 주제는 그 핵심 소재 기업에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소재 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뭐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.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제일모직 같은 이런 소재 기업들도 많고 특히 이제 소재 기업 하면 일본의 회사들이 좀 상당히 유명한데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세트 업체들의 어떤 좀 부진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한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결국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어떤 이 소재 기업들이 앞으로 좀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당한 좀 그 2012년도에 성과를 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좀 본격적인 어떤 투자 시기가 좀 도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핵심 소재 쪽에서도 역시 그 전자재료 산업이 좀 상당히 앞으로 좀 유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자재료 산업이 뭐 앞으로 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전자재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T 업황이 좀 상당히 부침이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? 뭐 IT 업황 같은 경우 뭐 한참 좋았다가도 뭐 상당히 안 좋기도 하고 뭐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뭐 굉장한 뭐 큰 뭐 급등도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급락을 하면서 이 업황 부침이 어느 업종보다 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편이긴 한데요. 그러나 이제 이 전자재료 특히 이제 전자재료 쪽에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IT 업황이 좀 상당히 좀 그 부침이 좀 심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그 경쟁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좀 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뭐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주로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이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그 고사양의 어떤 뭐 5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 이제 심지어는 1000만 화소까지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단계마다 상당히 좀 공정도 좀 많이 다르고 또 그 각 단계가 좀 진행될 때마다 경쟁도 좀 굉장히 치열합니다. 이제 서로 업체들이 좀 상당히 난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LCD 그 유리 기판 이게 LCD라 그러죠. 우리가 액정을 말하는데 이 LCD에 들어가는 그 유리 기판을 만드는 이 삼성 코닝점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뭐 독점이거든요. 독점적인 어떤 소재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뭐 유리기판 쓰지 않으면 뭐 LCD를 만들 수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아이폰이 됐건 뭐 삼성의 갤럭시 S가 됐건 이 LCD를 소재로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밖에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요.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거의 50%가 넘는 그런 상당한 고마진을 좀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재료, 뭐 특히 이제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도 업황에 따른 어떤 진폭이 작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제품 출시가 좀 요즘에 좀 굉장히 좀 단축돼 있지 않습니까? 뭐 하루가 지나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신기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종들이 나올 때마다 부품 회사들은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. 예전에도 보면 폴더폰을 만들 때는 이 연성 회로 기판을 만든 회사들이 상당한 그 어떤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이 슬라이드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슬라이드폰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는 그 연성 회로기판을 만든 회사들이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연성 회로기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 연성 회로기판 또 회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각 어떤 신제품이 좀 바뀔 때마다 상당한 이제 부침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. 그러나 반면에 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일례로 뭐 아몰레드 같은 걸 좀 요즘에 좀 많이 쓰는데 아몰레드 재료를 만드는 그 어떤 유기 재료 같은 거 이제 특히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입니다. 뭐 아몰레드를 어떻게 만들건 간에 이 유기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항상 같은 공정으로 이 삼성 그 SMD에 상당한 양의 어떤 그 납품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신제품이 뭐 새로 나오건 뭐 나오지 않건 간에 항상 그런 부침 없이 꾸준한 어떤 그 실적을 좀 낼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세트 업체들이 몰락을 하면서 한국의 LCD 뭐 스마트폰 회사들이 상당한 좀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련된 핵심 소재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 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로
이미 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한 앞으로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소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핵심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역시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아몰레드하고 2차 전지하고요. 그리고 이제 역시 펫필름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아몰레드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입니다. 아몰레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의 90%가 넘는 점유율을 좀 달리고 있고요.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LCD보다 이 아몰레드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좀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요. 2차 전지도 지금 LG화학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으로 올라섰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전해질이라든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펫필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태양광 필름이라든가 광학 필름으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필름들인데 앞으로 그 성장성도 좀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을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전자재료 사업부 내에서도 우리가 이 3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갖고 한번 좀 지켜보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2종목 정도 한번 좀 오늘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2종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몰레드 쪽에서는 일단 제일모직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새 제일모직 주가가 사실 IT 기업, 소재 기업인데도 좀 불구하고 워낙에 의류 쪽에서 좀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부진한 편이지만 이제 제일모직의 어떤 주가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사업부에 좀 달려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 내에서도 제일모직을 이제 LG그룹의 LG화학처럼 키우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좀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. 아몰레드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들을 이 제일모직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에서 이 아몰레드 사업을 확실하게 2015년도까지 TV까지 좀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지금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일모직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인 아몰레드 소재 기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.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 좀 채 안 되는 수준인데 향후에 2012년도에 한 14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이 아몰레드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가능하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일모직 내년도를 좀 대비한 좀 어떤 핵심적인 좀 기업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.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. 앞서도 이제 제가 펫필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펫필름 쪽에서 거의 세계적인 어떤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필름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학 필름 쪽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다 차례로 제치고 지금 세계 1등을 좀 달리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부상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2010년도까지는 사실 이 회사가 자회사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부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구조조정을 좀 확실히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상당한 좀 성과가 좀 나오기를 좀 시작을 했고 2012년, 13년도로 갈수록 이 증설이라든가 새로운 이 태양광 필름 광학 필름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2013년, 14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기업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지만 요즘에 주가 흐름 보시면 SKC가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제 지금 주가가 4만 한 6천 원, 7천 원대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. 이 회사 주가가 그 당시 한 7만 5천 원까지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. 향후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8만 원도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화학기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쪽보다는 역시 SKC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확대하신다면은 2012년도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자재료 산업 그중에서 이제 핵심 소재를 좀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201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가 좀 유명한 사업 향후에 좋았던 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고요. 좀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